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소디자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용봉동에 위치한 42평 아파트 용봉동 쌍용예가 현장입니다. 인테리어를 진행하시다 보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가구를 재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새롭게 구매하게 되면 인테리어와 어울리는 톤이나 디자인으로 맞출 수는 있지만 구매한 지 얼마 안 된 가전 가구를 바꾸기엔 너무 아깝죠. 이번 프로젝트는 주거 공간을 새롭게 탈바꿈시키면서도 기존 가전과 가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조화를 고려해 맞춤 디자인한 현장입니다.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고객님께서 고맙다면서 장문의 카톡을 보내주신 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완성된 공간을 보시면 아마 전혀 다른 아파트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이번 현장은 비포와 애프터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관은 집의 첫인상을 만드는 공간이죠. 근데 인테리어를 진행하실 때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납과 관리입니다. 현관은 외부와 가장 맞닿아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오염이 쉽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어떤 마감재를 쓰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소소의 마감 방식 이젠 익숙하시죠? 벽면은 필름으로, 바닥은 대형 타일로 마감합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게 수납인데요. 샤시 하부나 코너 공간 등의 데드 스페이스가 될 수 있는 공간을 좀 활용해서 수납장을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이 부분을 현관 디딤턱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타일로 많이 마감을 하시는데 여기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디디는 공간인 만큼 조금 더 편안한 감촉을 고려해서 마루로 마감을 해드렸는데요. 거실 바닥과 현관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다 보니까 공간도 훨씬 넓어 보이고 통일감도 생깁니다. 중문은 진한 느낌의 패브릭 유리를 사용을 했는데요. 패브릭 유리가 주는 은은하면서 차분한 분위기가 이번 현장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입구 복도 쪽에는 수납장을 하나를 더 계획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저기 들어오자마자 시선이 바로 닿는 공간인데요. 여기 코지월에는 작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과하게 꾸미기보다는 브론즈경이 주는 은은한 확장감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깊이 있고 여유롭게 느껴질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거실이 정말 넓죠. 여기 현장이 말이 42평이지 실평수 계산해보니까 한 51평 정도 되더라고요. 공용부는 넓을수록 좋습니다. 샤시를 교체하면서 저창 구조였던 샤시를 이중창으로 교체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거실 공간을 조금 더 넓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아파트는 현관에 들어섰을 때 TV면이 먼저 보이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현장은 기존에 사용 예정이셨던 카우치 소파 방향이 우측형이었어요. 그래서 소파 방향과 사용 동선을 좀 고려를 해서 TV 위치를 반대로 옮겨드렸고요. 근데 옮긴 방향의 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서 오히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깔끔하게 도배 마감을 진행을 했고요. 조명도 과하지 않게 최소화해서 천장면까지 훨씬 정돈되고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주방은 기존에 사용하던 구조를 선호하셔서 기존 디귿자 구조를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대신 주방이 좀 막혀있는 구조다 보니까 톤을 더 맞춰가지고 정돈되게 느껴지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상부장은 전면 쪽에만 시공을 하고 측면에는 후드만 단독으로 설치를 했어요.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큰 덩어리감이 좀 느껴지지 않아서 더 넓어 보일 수 있는 설계입니다. 그리고 관리 면에서도 신경을 썼는데요. 주방 벽면은 대형 타일을 사용해서 좀 줄눈을 최소화시키고 벽면의 콘센트는 전부 없애고 상판 매립 콘센트로 시공을 했습니다. 덕분에 주방이 훨씬 깔끔하게 느껴집니다. 또 다이닝 공간에는 브론즈경을 시공해서 공간에 좀 확장감이 느껴지도록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옆으로는 얇은 마그네틱 조명을 시공을 해서 좀 포인트를 주어봤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대형 냉장고를 배치할 계획이다 보니까 냉장고가 장보다 돌출되기 때문에 눈에 많이 거슬리지 않도록 벽면 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냉장고가 얼음 냉장고였는데요. 얼음 냉장고는 수도와 배수가 미리 뽑혀 있어야 돼요. 바닥에 매립을 하거나 천장과 벽을 이용해서 배관을 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미리미리 체크를 해야 입주 후에 노출되는 선 없이 깔끔하게 보일 수 있겠죠?
이번 현장은 안방 수납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깔끔하고 정돈된 침실로 계획을 했습니다. 안방 한쪽 면을 전부 다 붙박이 장으로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스타일러가 들어가는데 스타일러마다 설치 공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붙박이장 설계하시기 전에 꼭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 반대편 쪽에는 화장대를 계획을 해드렸는데요. 화장대는 사람마다 사용 방식이 달라서 앉아서 쓰는지 서서 쓰는지에 대한 높이부터 다르게 잡아야 됩니다. 가구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용 습관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기도 하고요. 이번 고객님께서는 주로 앉아서 사용한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입식 높이로 제작을 해드렸고, 옆에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게 벽등도 달아드렸습니다. 작지만 정말 귀여운 공간입니다. 여기 욕실 구조가 조금 특이하죠? 이번 욕실은 수납과 관리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계획을 한 공간입니다. 이렇게 문 반대편에 수전이 위치한 구조는 거의 파티션이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샤워할 때 물이 튀는 범위를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어서 문틀이나 주변 마감재에 가는 영향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안방 욕실은 공용 욕실보다 밀도 있게 사용하기 때문에 과하게 화려하기보다는 오래 사용해도 질리지 않고 관리가 편한 방향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공용 욕실은 안방 욕실과 동일한 톤으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마찬가지로 바닥에는 테라폭시 줄눈을 적용해서 오염과 물기에 강한 마감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수납장은 수납 활용도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슬라이딩 장으로 계획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슬라이딩 장 내부에는 콘센트를 꼭 함께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면 활용도가 정말 높거든요. 그리고 하부에는 간접등은 저희가 거의 필수로 넣어드리고 있는 사항인데요. 밤에 사용할 때도 훨씬 편하고 분위기와 실용성 모두 만족도가 높은 요소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인 만큼 필요한 기능을 균형 있게 담아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용봉동 쌍용예가 42평 아파트 현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인테리어는 같은 평수라도 확장 여부, 수납 계획, 가구 구성, 설비 조건 등에 따라서 완성도와 사용감이 정말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쁜 사진만 보기보다는 내 생활에 맞게 어떤 구조와 어떤 기능이 들어가는지를 함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공간이나 디테일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소소디자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